교재 377페이지 지금 챕터 6장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화재 안전 기준은 여기 보시면 이전에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가 됐었던 소방 시설, 그래서 소화 설비부터 이제 소화 활동 설비 중에 그 중에 일부 현재 여기 챕터 6장에 그 소방 시설 일부를 좀 기술해 놓고서 기술된 대상 시설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뭐 전체를 다 보기보다 이 현재 보고 계신 지금 교재 중에 선택적으로 일부를 좀 발췌하는 형태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교재는 뭐 여기도 이제 수록인 실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전체를 좀 이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여기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또 필요치 않은 부분, 뭐 기존에 기출이 됐거나 또 기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지문 위주로 좀 하면 쭉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 넘어가면 체크하고 공부했었던 그 지문이나 숫자 같은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먼저 그중 1번의 스프링쿨러에서 먼저 1번은 그중에 이제 보면 스프링쿨러 관련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스프링쿨러. 자, 일단 스프링쿨러 중에 좀 보실 것은 문항 1번에 가보시면 양가로 1번의 수원, 스프링쿨러 수원과 관련해 이제 보시면 기준 개수에 관한 부분을 줬을 때 자, 수원은 몇 세제곱미터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까? 1.6 세제곱미터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설비 이제 보시면 여기 현재 기술된 지문 중에 스프링쿨러 설비에서는 지금 건질 거는 딱 하나, 수원하고 그 이 헤드 간의 간격인데 현재 스프링쿨러 쪽에서는 이 스프링쿨러 수원입니다. 수원이라는 건 스프링쿨러가 작동에 시에서 얼마만큼의 물이 여기서 공급을 할 거냐. 그래서 일단 수원에 겨눈 것은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인데 n은 지금 여기서 이제 n이라고 이제 살펴볼 건 여러분들이 옥내수화전의 기준계수, 옥외수화전 기준계 쭉쭉 정리했던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수원에 관한 것은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일단 제한해서 보시기. 일단 건축물에 따른 이 기준계수가 다른데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쓰고서 기준계수는 딱 이 관련 기준에 몇 개를 정해놨냐면 1.6 곱하기 10개. 그래서 아파트는 이 기준계수를 10개로 정해놨기 때문에 1.6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에서는 이 수원에 관한 규정은 1.6 하나 기억하시고 아파트의 경우라면 기준 개수를 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주어놓고서 최대 몇 개를 10개라고 주었습니다. 기준 개수 10개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10개가 넘어가면 최대 몇 개로 보게 10개. 10개가 아닌 뭐 그 이하 숫자 좀 그 주어진 기준치에서 뭐 예를 들어 7개라면 1.6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요거 하면 되죠. 근데 10개가 넘어가면 13개라 하더라도 몇 개까지를 10개까지. 그래서 일단 스프링쿨러 현재 교재에 있는 지문 중에 보면 1번의 수원에 관한 규정하고 헤드입니다. 헤드. 양가로 2번에 헤드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박스로 갑니다. 박스. 공동테크 여기다 지금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라면 세대 내 거실에 있어서 몇 메타 이하마다 간격으로 설치합니까? 3.2m 이하. 그래서 3.2m 하나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상에 나와 있는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수원에 관한 규정하고 공동택 세대 내 공동택 아파트 내 세대 거실에 있어서 그 스프링클러 헤드의 간격은 몇 메타마다 3.2m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개의 수치만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 여기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넘겨서 380페이지 들어갑니다. 380페이지. 380페이지 가면 3번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있습니다. 3번 쭉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넘어가시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일단 요건 분류상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그 소방시설 5가지 소방시설 중에 어떤 시설로 이게 분류가 됩니까? 이 통신설비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로 분류가 돼요. 일단 여기 무선통신 보조 그 개념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거죠. 소화활동설비. 그러면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방관이 불이 나면 누가 출동합니까? 소방관도 출동하고 그 현장 지휘 차량이 출동합니다. 그럼 일단 실제 불이 난 그 화재 현장으로 누가 투입이 돼요? 소방관들이 투입이 되고 투입된 소방관하고 밖에 현장 차량 간에 어떻게 돼요? 현장 지휘 차량 간에 통신은 뭘로 합니까? 무선 통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물 지하 등으로 들어가면 통신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어떤 설비를 통해서 이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통해서 현장 소방관하고 현장 그 지상에 있는 지휘 차량과 통신을 더 원활하기 위해 설치된 설비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양가로 2번에 무선기기 접속 단자. 이제 접속 단자라는 것은 현장 지휘 차량의 무전기를 이 접속 단자에 접속을 시켜서 지하로 들어간 소방관하고 통신이 원활하기 위해서 접속 단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네.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2번. 단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얼마 0.8m 이상 1.5m 이하의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는 동그라미 2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문항 3번으로 갑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몇 m마다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최소 몇 m 이상의 거리를 띄웁니까? 5m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그 높이하고 미터 관한 규정 2, 3번 체크하시고요. 박스를 벗어나와서 3번으로 갑니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원 시간 몇 분? 30분. 이것도 하나 체크합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그와 같이 체크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4번. 4번은 지금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설비를 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 합니다라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셨을 때 지구 음향 장치입니다. 지구 음향 장치는 뭐예요? 특정 소방대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는 수평거리 몇 m가 되게 설치합니까? 25m 이하란 건 어디서 일단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 각 부분의 유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구면 같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를 알려주는 경종.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장치라 그걸 음향 장치라고 그랬는데 음향 장치의 간격은 최소 얼마 거리 이하가 들어가면 수평거리 몇 m? 하나에서 또 다른 음향 장치까지 수평거리 몇 m가 25m 이하가 됩니다.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이 얼마의 전압의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까?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5번. 자, 그리고 4번. 자, 음향 장치 용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최소 몇 데시벨 이상이 돼야 되는가요? 90데시벨 이상. 그래서 1m에서 90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보통 전철이 지나간 역사에서 측정해도 보통 한 70대 초반이 나온 걸로 이제 보통 나와 있는데 90데시벨은 그보다 훨씬 시끄럽다는 소리죠. 그래서 얼마 거리에 떨어진 이제 1m 떨어진 위치에서 최소 몇 데시벨 이상 90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항 4번 봐주시고요. 자, 박스로 들어갑니다. 박스로 들어가 보죠.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 높이는 얼마가 된가요? 0.8m 이상 1.5m 이하가 됩니다.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특정 소방대성물의 층마다 설치한 해당 특정 소방대성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지금 보행거리 몇 m가 수평거리 몇 m? 25m 이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신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발신기를 여러분 여기 있는 박스는 발신기에 관한 건데 발신기는 그 화재 발생 사실을 여기는 자동이나 수동, 사람이 수동으로 눌러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가 뭡니까? 발신기. 발신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옥내소화전 위쪽에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옥내소화전 위쪽에 가면 동그란 원형의 동그란 판에 가운데 검은 버튼, 검은 꼭지가 하나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발신기에서 발신기는 그 화재를 발생하는 이 발신기를 누름과 동시에 이 위치를 수신기로 보내면서 경종이 울리게 되죠. 그래서 발신기에 관한 지금 동그라미 그 박스 4번의 기역에 관한 건데 스위치는 얼마? 0.8에서 1.5m 이하, 그리고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그때는 추가.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몇 메타? 40m 이하가 일 경우입니다. 니은. 자, 발신기 위치 표시등. 그럼 일단 발신기 있으면 또 발신기 위치 표시등이 필요하는데 보니까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그러면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해야 돼. 불빛. 그럼 여기 발신기가 있다면 이 발신기 위쪽에, 이 발신기 위쪽에다가 발신기가 있으면 이와 같이 발신기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발신기 위쪽에다가 발신기 말쪽에 또 이 적색 표시등이 되어서 적색 표시등을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표시등에 관한 부분에서 적색 표시등은 이제 보시면 그 위치가 발신기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얼마 각도 이상에서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최소 얼마 떨어진 거리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10m 이내 어느 곳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무슨 등으로 합니까? 적색 등으로 해서 발신기 이 위치 표시 등의 숫자, 각도 얼마, 15도, 거리 얼마, 10m 이내의 장소에서 그래서 15m 그리고 10m 이렇게 해서 하나 확인해 두시고 부분들은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게끔 10분 이상. 그래서 5번은 감시 상태의 시간 60분, 경보는 최소 몇 분 이상, 10분 이상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그래서 60, 10 체크하고요. 자,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 비상방송 설비에 관한 규정에 보셨을 때 지문은 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1번 자 확성기 음성 입력은 3와트 이상일 것. 만약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몇 와트입니까? 3와트가 아니라 만약 실내라고 단순히 볼 때는 몇 와트가 1와트에서 1번 하나 체크하시고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는 몇 메타입니까? 25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 하나 그 숫자 하나 체크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문은 지금 3번하고 4번, 3, 4번입니다. 3번 체크하시면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 배선은 3선식으로 합니다. 네. 조작부 스위치 위치는 0.8m에서 얼마 이하가 됩니까?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체크합니다. 부분들은 자, 우측에 비상 콘센트로 옵니다.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는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만 체크합니다. 1번에 갔더니 바닥으로부터 얼마인가요? 높이 0.8 이상 1.5m 이하 위치에 뭘 설치합니까? 비상 콘센트를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상 콘센트는 여러분이 보셨을 수 있어요. 비상 콘센트라면 이것도 비상 콘센트. 거기에 봤을 때 비상 콘센트 설비로 분류가 되는 이 비상 콘센트 설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화 활동 설비인데 일단 비상 콘센트 설비라는 건 뭐냐면 그 설치 위치 그 높이 사이 뭘 설치합니까? 비상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비상 콘센트는 여러분이 보시면 공동택 사시면 걸어 올라 아파트 공동택인 경우에 즉 특정 소방된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 층에 이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는 보시면 여러분이 그 복도 외벽에 매입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다니시다 보면 여기 표면 여기 그
비상 콘센트 함이라고는 적어진 경우도 있고 적지 않았다면 여기가 500원 동전 크기만한 이 빨간 적색등, 이 큰 적색등이 아니라 이 크기가 그 정도 큰 게 아니라 500원 동전만한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500원 동전 모양만한 적색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색등을 여러분 여기 안에 전기가 몇 볼트가 220하고 380을 꼽을 수 있는 콘센트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두 개 들어있고 이 전원은 상시 1년 365일 여기는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어떤 비상 조명등으로 쓰거나 기계기구를 작동하려면 380을 쓰기 위해서 이 전원은 항상 1년 계속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 관리해서 그 설치 위치 0.8에서 1.5m 이하 위치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라고 하나 확인해 두십니다. 부분들. 자, 한 장을 넘겨서 8번. 자, 8번에 이제 가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자동 소화장치에서 이제 소화기구 양가로 1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설치는 이따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문항 1번에 기역번입니다. 기역번. 각 층마다 설치하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합니까? 네.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는 보행거리 기준에 소형 소화기는 거리가 몇 미터마다 비치합니까? 20m 이내 비치하는 거고요. 대형 소화기의 경우는 몇 미터에 들어갑니까? 3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소형과 대형 소화기에 관한 비치 거리, 이 비치는 보행거리 기준은 몇 미터마다 여기 20m, 대형은 몇 미터마다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그래서 1번의 기역입니다. 1번의 기역 하나 봐주시고요. 소형, 대형은 여러분이 보시면 뭘 생각하시면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 있죠. 그게 보통 3.3에서 3.5kg짜리가 소형이고 대형 소화기는 여러분 일상생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고 혹시 전철 역사라든가 가보시게 되면 큰 이 모양은 거의 흡사하죠. 분말 소화기가 거의 흡사한데 거의 무게가 한 20kg 이상이 되는 이 대형 분말 소화기 있다 보니까 요거는 거치대에 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거치해서 이와 같이 바퀴를 달려놓은 이 거치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바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바퀴를 이렇게 해서 거치대에 거치해 놓습니다. 아니죠? 밀고 오려면 바퀴가 뒤로 가야 되겠네. 헷갈리죠. 여기는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할 수 없는 소형은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대형은 이게 이동을 할 수 없다 보니 이동할 수 없다 보니 이게 거치대 거치해 놓고서 손잡이가 달려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보면서 이런 이 대형 소형을 지금 이 이동선을 통해서 이동하고 여기 올려놓죠. 또 보통 대형 소형에서 대형은 중요한 건 뭐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분이고 거리 보행거리 소형은 20, 대형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네, 1번. 자, 이제 그러면 2번에 가봤더니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장소로부터 몇 미터에 설치합니까? 1.5m 이하입니다. 그 1.5m 이하 곳에 비치합니다. 그래서 2번에 1.5m 꼭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소화기구 중에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냐면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한다. 그러면 자동 확산 소화기는 1.5m 이하 곳에 비치하는 규정에서 무슨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그 개별 난방에 보일러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개별 난방에 가시면 보일러가 있으니까 개별 난방에 보일러가 있을 건데 보일러가 가동되어 분명히 뭐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그 계절에 관계없이 보일러가 불이 났을 거면 이 보일러에 이 화재가 발생하죠. 그럼 보일러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화재가 발생하면 이 보일러에 대해서 일단 이 화재가 확산되면 세대까지 다 타버릴 수 있다 보니까 보일러가 설치된 실의 천장에 가면 뭐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이리가 또 뭐 모양은 백색의 타원형이 뭐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자동 확산 소화기예요. 이 자동 확산 소화기의 소화범은 어디냐면 국소적이에요. 국소적이라는 것은 어디 불을 화재부터 담당하는 이 자동 확산 소화기는 이 보일러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일러만을 이 화재 범위에 포함해서 불을 끄는 역할에 무슨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인데 이건 당연히 1.5m 이하 위치에 관한 것에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에 관한 질문 하나 정리 1번하고 2번 소화기구는 동그라미 1번, 2번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동 소화장치는 이따 시험 문제 기출이 됐던 문제를 한번 자동 소화장치 한번 정리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지문에 우측에 연결살수하고 송수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살수 설비는 그냥 넘어가고요. 한 장을 넘기면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송수관. 여러분 연결송수관 일반 생활동 이것도 보실 수 있죠. 연결송수관 설비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도 무슨 설비인가? 이것도 소화 활동 설비 중에 하나죠. 부분들이 연결송수관 설비. 자, 연결된 송수관 설비 관련해서 일단은 송수구입니다. 송수구. 자, 송수구는 양가로 1번에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다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중에서 1번, 2번.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일단 송수구 설치 위치. 여러분 송수구는 보시면 건물 1번 다니시다 보면 이게 건물 외벽이 있고 이 외벽으로부터 일정 높이 얼마 높이 0.5 이상 1m 이하 위치의 송수구. 그래서 그 물을 받는 이 송수구를 그 높이 사이에 이와 같이 송수구를 설치합니다. 송수구를 설치하는데 자, 일단 설치의 높이에 관한 동그라미 2번 0.5에서 1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2번 하나 체크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자, 동그라미 문항 5번. 구경은 몇 밀인가요? 구경은 65mm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쌍구형이에요. 쌍구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배관의 구경, 요 구경은 몇 밀리? 이 구경이 몇 밀리? 이게 65mm. 이 구경이 몇 밀리? 65mm가 됩니다. 쌍구형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65mm 이 배관 끝, 이 65mm 배관 끝이 이게 하나가 있는 걸 이거를 당구형입니다. 이거는 좀 당구형입니다. 당구형이고요. 쌍구형은 뭐냐? 이 배관의 구경은 동일합니다. 배관의 구경이 동일한데 이 배관의 끝에 두 개로 분기가 돼 소방초소 여기는 하나밖에 연결할 수 없다면 쌍구형은 소방초소 몇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이게 분기된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초소 두 개를 연결할 때 이게 당구형. 송수구는 당구형도 쓰는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당구형도 하나 듯이 이게 이 소방초소 끝을 연결 입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 이게 쌍구형. 그래서 여기는 당구가 아니라 65mm 형이 쌍구형입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을 쌍구형에서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쌍구형의 이 65mm 1.5에서 0.5에서 1m 높이 사이에 이와 같이 당구형이 아니라 쌍구형으로 되어 있다. 연결송수관 설비의 그 송수구는 그래서 문항 2번 그리고 2번하고 5번 그 부분 수치 좀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우측에 양가로 2번에 배관으로 갑니다. 배관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주배관은 몇 밀인가? 주배관은 100mm예요. 주배관. 그러면 여기 송수구를 통해서 이제 건물의 배관이겠죠. 배관에서 건물 내 배관으로 올라갑니다. 배관인데 요 주배관 여기서 이제 말한 주배관이라는 이 배관이 이게 100mm입니다. 100mm. 그래서 100mm에서 주배관의 구경 몇 mm로 합니까? 100mm로 합니다. 이상으로 한다 해서 나와 있고요. 2번.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무슨 설비를 합니까? 습식이라고 해서 습식.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결송수관 설비 여기 배관, 이 배관에는 물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여기는 배관에 물이 들어있다는 물이 들어있다면 습식이 있는 물이 들어있다면 무슨 설비인가요? 건식 설비입니다. 건식. 지금 연결송수관 설비는 불이 났을 때 이건 소화 활동을 도와주기에 설치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연결송수관 설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내수화전의 법에 따른 수원을 다 써버리고 물이 없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연결송수관 설비에 소방초소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배관에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두 가지 문항 2번에 높이가 31m 이상 그리고 층수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때는 무슨 설비를 합니까? 건식인데 무슨 설비로 할 수 있다? 여기를 습식 설비.
습식 설비는 층수 11층 이상 그리고 11층 이상 높이가 얼마예요? 11층 이상 높이가 얼마? 31m 이상인 그래서 습식 설비로 하는데 이 높이와 이 층수와 이 높이 이상이면 무슨 설비랍니까? 습식이란 건 그럼 만약에 요 배관 이 지금 이 설비가 설치가 연결송수관 설비에 지금 설치가 된 개소가 층수가 11층 이상인 높이가 31m 이상인 경우일 때는 건식이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럼 여기 만약 물이 없는 건식을 했을 때 이 11층하고 31층까지 송수구의 소방토스를 연결 그 물을 그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배관 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일정 압에 도달해서 물을 보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불은 화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도 소화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보신 대로 이 높이는 이 층수 이상이면 이 배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이 배관은 습식이 건식이 아니라 물이 들어있는 이 경우는 뭘로 한다? 습식. 그래서 습식을 하는 것은 층수와 높이 하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그래서 물이 이제 들어있어서 물이 들어있다는 결국 배관의 이 압이 일정한 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소방차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밀어서 필요한 여기 연결송수관 방수를 통해 물을 보내는 것은 짧은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건식으로 되어 있는 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일정 압을 유지하고 물을 보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물을 취해 무슨 설비로 습식으로 가자는 거죠. 부분들은. 자, 그리고 3번의 방수기구함입니다. 방수기구함.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러면 자, 여긴 이게 뭐였던 거예요? 이게 송수구였어요. 송수구. 그다음에 이게 뭐였나요? 배관이었어요. 그럼 일단 요 배관의 물이 이제 이 배관의 물을 건식이든 습식이든 이런 거 보셨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몇 층 한 15층 15층에 가시면 15층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15층은 옥내수화전 있죠. 옥내수화전 열어보시면 옥내수화전 그림 잠깐만 그려보면 일단 그림 그려보면 위에가 좀 전에 발신기가 하나 있고 발신기고 검은 꼭지 하나 있고 옥내에서 위치 표시는 적색 등 하나 있죠.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이 함을 열어보면 이 방수구가 2개 있어요. 가지배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밸브가 하나 달려 있고 개폐 밸브가 달려 있고 소방호스가 체결이 되어 있고 노즐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이 방수구가 하나가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밑에 쪽에 보면 또 하나의 방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좀 큽니다. 위에 있는 방수구보다는 좀 더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커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옥내수화전인데 옥내수화전을 열었을 때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가 달려 소방호스가 달려 있고 여기는 소방호스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게 옥내수화전의 이게 방수고요. 여기 옥내수화전의 방수구입니다.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보시면 여기는 소방호스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체결 안 돼 있고 옥내수화전은 이 가지배관을 이 주배관을 통해서 가지배관까지 해서 어디까지 물이 들어와 있다. 이 밸브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는 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만약 물이 들어있지 않는데 이게 만약 습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배관에 찼던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돼 있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건식이면 여기까지 물이 차지 않는데 습식의 이 높이나 이 층수 이상이면 이때는 어디까지? 방수구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소방호스는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소방호스 연결이 여기는 옥내전 방호스는 체결이 돼서 호스 노드까지 연결된 여기는 아예 소방호스 노드 자체가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옥내수화전을 가지고 불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통해 물을 빼쓰거나 물을 받아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럼 여기 호수 없는데 어떡하지? 호수를 그래서 이 연결송수관 설비에 사용할 방수에 사용할 이 호수하고 노즐을 보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방수기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시다 보면 방수기구함이라고 이
모양은 거의 지금 옥내소함하고 유사한데 그 겉에가 보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수기구함이라고 보신 게 방수기구함. 그래서 이 방수기구함을 열어보면 어디에 쓸 이 연결송수관 설비에 쓸 노즐하고 이 소방호스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걸 방수기구함이라고 그래요. 방수기구함을 보시면 자 1번부터 1번하고 지금 2번이 나와 있는데 1번 자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몇 개 층마다 3개 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만 설치합니까? 5m 이내만 뭘 설치해요? 방수구를 설치합니다. 자, 규정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했어요? 네, 부분들은. 자, 이번에 가봤더니 방수기구 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자, 방사형 관창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이 노즐 있죠, 노즐. 여기 물이 나온 요 끝부분, 요 부분을 방사형 관창 또는 노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밑에 이제 기역과 니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호스하고 방사형 관창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상황이 생기면 꺼내 와서 어디에다가 이 밸브 끝에 이거를 체결하고 여기를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죠, 부분들에서. 방수기구 함까지. 그래서 11번 연결송수관 설비에서 하나 지문을 정리했었고요. 자, 12번에 지금 옥내수화전 나옵니다. 옥내수화전이 나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옥내수화전 한번 보시면 옥내수화전을 자, 옥내수화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옥내수화전 보시면 돼요. 이 옥내수화전 이 옥내수화전을 그렸고 위쪽에 있는 이게 뭐더라? 발신기, 표시등, 그다음에 이 음향장치 들어있는 여기 부분이고 이 함을 열어보면 여기 방수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옥내수화전의 방수, 밑에 있는 게 연결송수관 방수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관련 숫자만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그래 일단 이 12번에 옥내수화전 관련 수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옥내수화전 관련한 것만 보고 옥내수화전. 자, 옥내수화전의 수원 관련해서 양가로 1번에 자, 수원은 그 소수량 옥내수화전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의 곱하기 얼마랍니까? 2.6 세제곱미터 곱한량 이상이 되돌아간다. 그래서 설치 개수는 수원은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인데 n이 최대가 몇 개입니까? 일단 교재 양가로 가봤더니 옥내수화전의 기준 개수는 지금 가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설치 개수 양가로 5개 이상인 경우는 몇 개로? 5개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 개수는 지금 현재 5개 이상이면 5개를 한다는 요 지문 자체 요거를 지워버리시고요. 모두가 다 숫자를 얼마로? 2개로 바꾸면 돼서 기준 개수 규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준 개수는 5개가 최대가 몇 개를 보는 겁니까? 옥내수화전 수원 계산할 때 기준 개수 몇 개? 5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옥내수화전을 가지고 물었을 때 이 수원에 관한 규정을 둬도 기준 개수가 몇 개? 그리고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 얼마 이상이 된가요? 0.17메가파스칼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노즐을 몇 개 동시에 개방했다. 기준 개수 5개가 아니라 몇 개? 2개. 그래서 옥내수화전의 기준 개수를 물어보면 자 규정이 몇 개로 바뀌었더라? 2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5개를 2로 바꿔서 기준 개수 2개 곱하기 얼마? 2.6을 곱한량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가압송수장치 관련해서 1번 자 펌프 토출 측의 주배관이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옥내수화전 방수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몇 mm인가요? 40mm. 좀 전에 옥내수화전 뭐라고 했어? 방수. 옥내수화전 방수가 방수해서 이게 지금 옥내수화전 방수구입니다. 이게 지금 방수구예요. 그럼 이게 옥내수화전 방수구, 이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이 몇 mm? 가지배관은 이게 지금 가지배관, 가지배관이라는 건 이게 지금 가지배관입니다. 가지배관. 이 가지배관의 구경 여기 이게 몇 mm? 40이라는 겁니다. 40mm. 자, 가지배관의 구경이 40mm입니다. 근데 양가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스릴 옥내수화전의 경우는 몇 mm입니까? 25mm. 그리고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몇 mm?
50mm,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몇 mm인가요? 32mm인데 주배관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죠. 주배관을 보시면 이게 가지배관이라고 하면 이 가지배관이 쭉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배관이 쭉 타고 주배관이 쭉 타고 올라가는데 요 배관, 이 배관이 주배관, 그래서 가지배관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너무 크나요? 요 가지배관 여기가 몇 mm? 여기가 지금 50mm라고 해서 50mm인데 그러면 그 양가로 지금 40, 50 양가로 뭐라고 하더니 이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또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소방호수관 이 밸브 그때 소방호수 체결된 형태를 보셨을 때 이제 밸브만 잠깐 그려봐요. 밸브만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소방호수는 통상적으로 보시면 열어보시면 이 소방호수 이와 같은 형태로 소방호수가 걸쳐 있고 소방호수 걸쳐 있고 이렇게 노즐이 달려 있는 게 이런 형태가 있다면 호스릴 옥내 소화전이라는 건 여기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끝에 이렇게 이 소방호수가 어떻게 되지? 이게 소방호수가 이게 감겨 있는 게 소방호스가 감겨서 이거를 쭉 당기면 말려던 호스 돌돌돌 말렸던 풀리면서 나가는 이게 지금 호스릴 옥내 소화전입니다. 부분들에서 이것도 뭐 쓰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쓰지 않죠. 일단 뭐 형태는 이런 형태 이 거치를 소방에서 걸어놓고 이걸 당기면 쭉 풀리면서 나오는 형태가 있는 게 지금 여기가 40하고 50을 보시면 되고 호스릴이라는 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동그란 원통이 말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노즐이 달려 있고 노즐을 끌어당기면 이게 동그랗게 막 풀리면서 쭉 해서 이 소방에서 풀린 거를 호스릴 옥내소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25면 여가 얼마였더라? 32. 그래서 이때 호스릴은 가지배관 25, 이 연결된 주배관이 얼마? 이 32라는 거에서 숫자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체크 수치는 거는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주배관은 50 그리고 32에서 1번 하나 봐주시고요. 2번 연결성 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몇 mm인가요?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조는 몇 mm인가요? 65mm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배관이 옥내 소화전의 주배관으로 쓰는 거라면 50하고 40인데 이 배관이 무슨 설비하고 이 옥내 소화전 이 연결성 수관 설비 이 배관 여기 이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에다 연결해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쓰는 경우랑 보통 규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규격이 얼마가 달라지죠? 그때는 지금 규격이 보니까 겸용입니다. 겸용. 그러니까 연결성 수관지 여기 단독 옥내 소화전의 이 수직 주배관이 아닌 무슨 배관과 같이 쓴다는 거죠. 연결성 수관에서 이 배관과 같이 쓰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 경우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몇 mm인가요?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이 몇 mm인가요? 6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이 옥내 소화전의 수직 배관에 연결해서 이 방수를 뽑아낸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관에 연결성 수관 이 배관에 이 100mm 배관에 연결해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끌어낸 경우라면 이때 이 가지배관의 구경이 40이 아니라 이게 얼마로 간다는 겁니까? 이게 65mm로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는 1번 그리고 2번 하나 확인하셔서 관련 숫자 꼭 체크 봐주시고요. 자, 1번, 2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지문 1번, 2번 봐주시고 밑에 1번, 2번 정도 확인하시기 부분들은 함 및 방수구는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옥외소화전 갑니다. 옥외소화전의 수온인데 보시면 옥외소화전 설비 수온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얼마를 곱합니까? 7인데 여기도 기준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하면 몇 개를 최대로 보는 겁니까? 2개를 최대로 봅니다. 이제 그래서 7 곱하기 n이 2. 이제 그게 옥외소화전입니다. 옥외소화전. 자, 여기 먼저 수원입니다. 옥외소화전의 수원입니다. 수원은 지금 보니까 여기 7세제곱미터 곱하기 n이 최대가 몇 개? n이 최대가 2개죠. 그러니까 옥외소화전은 그냥 간단합니다. 수원 물어보면 7 아니면 얼마가 나와요? 14가 나오죠. 뭐 7 곱하기 1 아니면 7 곱하기 2니까 7 아니면 14세제곱미터. 그래서 수원은 그렇게 계산하시고
옥외 소화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호수 체결이 안 돼 있죠. 옥외 소화전도 소방호수 체결 안 돼 있다. 이거 일상생 아니면 일반 도로 가실 때도 옥외 소화전은 쉽게 보실 수 있고 옥외 소화전은 소방호수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불나면 써야 되는데 소방호수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 소화전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옥외 소화전 보면 지금 좀 전에 봤던 옥내 소화전의 함하고 거의 모양은 유사한 크기 정도에서 이렇게 바닥에다 이거를 지지에서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이와 지지철물을 놓고서 이 함에다가 여기를 이게 지금 옥외 소화전함이 옥외 소화전함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옥외 소화전함을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이 사용할 소방호수하고 노즐을 넣어놓은 게 옥외 소화전함입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함도 규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양가로 이번에 옥외 소화전 설비는 옥외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 장소의 소화전함을 다음 기준에 따라 그래서 소화전마다 몇 m마다 설치합니까? 5m 이내 설치하는데 기준은 이와 같이 1번은 1, 2, 3에 따른 것은 옥외 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보니까 10개 이하 설치됐다면 옥외 소화전마다 5m 이내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그리고 11개 이상 30개 이하라면 그때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 설치합니다. 그리고 31개 이상인 때는 그때는 5개의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화전함은 말씀 그 기준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화전함이라는 건 이 함을 열어보면 소방호수하고 여기다 뭘 넣어놨습니까? 노즐을 넣어서 역시 마찬가지 불이 났을 때 쓰려면 이 함을 열어서 호수하고 노즐을 가지고 연결하고 이 옥외 소화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은 두 가지, 수원에 관한 거하고 소화전함 등 관련한 부분에 양가로 1, 양가로 2 질문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 유도 등 유도 표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